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리가캠바이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는 상태로 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하루 정도 쉬어가는 전형적인 눌림목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달려있는 이런 도지 형태의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아무래도 리가캠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조 단위의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지금 자리에서 계속되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투자 경고 이후로 투자 위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쉬어가는 그런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리가캠바이오 매매를 하실 때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결국에는 목표 구간이에요. 목표 구간. 근데 저는 이제 리가캠바이오 제가 분석할 때 우리가 매도하는 구간을 정해놓지 않고 고점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팔고 나오자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자, 이 부분 제가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일단 리가캠바이오 최근자 공시를 보시면요. 자, 오노제약이랑 이제 LCB97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금액이 한 9,40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기술료, 로열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단계별 마일스톤, 그 다음 선급금, 이 내용은 지금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표면상으로는 총 계약 금액이 9,400억, 대략 1조 원 수준인데, 다양한 플랫폼들을 합쳤을 경우에는 총 계약금 2조 원까지의 수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번 LCB97 같은 경우는 지금 오노 제약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LCB84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임상일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내년 초에 이제 임상일상에 대한 첫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 발표 이후 얀센으로부터 2,600억가량의 추가 기술료 확보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이 파이프라인의 몸값 자체가 임상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계단식으로 점프하는 구조예요. 근데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고, 임상 단계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수출 계약들은 기본적으로 조 단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 또 최근에 이제 리가캠바이오가 IR에서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2030년까지 로열티를 수령하는 상업화 단계에서 5개의 품목을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기술 이전 계약들이 끝이 아니고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앞으로 이런 바이오텍 기업이 또 나올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번 연도 초 주가 대비, 이번 연도 초가 이때가 1월이거든요 여러분들. 1월 대비해서 지금 약 200%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 있잖아요. 테마주가 재료 한두 개 잘 붙으면 이 정도 그냥 가거든요. 근데 리가캠바이오는 테마주가 아니고 실제로 밸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닥에서 200% 수준이 아니고 벌써 한 100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리가캠바이오도 충분히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MSCI예요. MSCI. 자, 원래 같으면 여러분들 리가캠바이오가 이때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자, 오늘 시가총액이 지금 대략 4.6조 원 정도인데, 자, 11월 MSCI 편입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유동시가총액, 유동비율, 시가총액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만 5조 원 정도만 넘어가고 크게 밀리지 않고 이 수준만 유지를 해주면은 11월 MSCI 편입이 거의 확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11월 MSCI 편입이 되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리가캠바이오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주포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빼가지고 편입을 불발시킨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MSCI 편입 굳히기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시가총액 5조 원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주가가 한 10% 정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3만 8천 원, 한 14만 원대만 좀 유지를 해주면 11월 MSCI 편입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MSCI 편입이 거의 확실시 되면은 첫 번째로 선취매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편입 이후에 실제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죠. 실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MSCI 편입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제 기억에는 5월 31일 이때가 이제 리밸런싱 날이었거든요. 리밸런싱 당일날 변동성을 좀 키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편입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MSCI 편입 이후로도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MSCI 굳히기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고, 자, 아직까지 이제 리가켄바이오 매수 타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매도할까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좀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는 영영 매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주가 안 올라가니까 매도해야겠다. 매도하고 나서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요.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홀딩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간에 조금 더 불타기 비중을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요, 내가 지금 자리에서 모든 재산을 몰빵을 하기보다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 열어놓고, 제가 여기도 박스권 만들어 놨었죠. 지금 1차 매수하고 내려오면 여기 안에서 2차 매수하고 분할로만 대응하시면 되니까 리가켄바이오 매매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꼭 가져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서 리가켄바이오 매매할 때 주의할 점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날 미증시가 어떻게 끝났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하게 시황도 써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매매 참여했을 때 좋은 수익이 나올 만한 여러가지 시초가 종목에 대한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중에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장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알려드리거든요. 자, 우선 오늘 10월 16일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총 두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자, 첫 번째 추천드렸던 종목은 마니커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로 드렸던 종목은 랩주노믹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간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 48분, 8시 51분 우리가 충분히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 참여가 가능했겠죠. 당연히 목표가 같은 경우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하라고 하면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매매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8시 50분부터 9시 동시호가 구간에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재료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마니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초가에 드렸고 목표가는 1,200원이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선 마니커 10월 16일 수요일날 날짜로 잘 보시면요, 시가가 9% 정도 갭이 떴어요. 근데 고가가 얼마였어요? 29%. 제가 이제 목표가를 1,200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도를 걸어두셨으면 충분히 목표가의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제가 중간에 또 마니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브리핑을 이렇게 해드려요.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다. 목표가에 매도를 못했다고 해서 그냥 목표가에 올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슬슬 정리하는 걸 추천드린다. 자, 이런 식으로 매도에 대한 대응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드렸던 게 뭐였냐면 랩주노믹스. 자, 랩주노믹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오히려 빠지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장중에 23%까지 급등을 했고 현재도 17%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목표가 3,600원은 당연하게도 돌파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마니커, 랩주노믹스 두 종목으로만 벌써 3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프로님, 저는 오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시초가 종목들 참여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요, 제가 장이 끝나기 전에 종가 베팅 종목도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걸 드렸냐면
장중에 이런 이슈를 한번 공유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10월 15일 화요일 어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정부가 이달부터 직접 인증을 한다.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이슈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이 나라 M&D 종목을 제가 어제 종가 베팅으로 드렸습니다. 자, 시간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 50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 M&D 간단하게 보시면 어제 종가 무렵에 들어갔었고 오늘 바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여러분들 20%까지 갔어요. 전날 들어가서 바로 다음날 매도하고 나온다. 지금 오전장에 못 팔았어도 여러분들 10%가 넘어가는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종목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종가 베팅 종목들 참여하시면 되고, 제가 단순하게 또 종목만 공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간중간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종목으로만 여러분들 한 40% 50% 수익이 나왔고요. 이런 소통방은 제가 돈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무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자, 입장하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은 게요. 자, 위에 010-4253-6578 번호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입장이라고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요, 제가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단 링크 버튼만 딱 눌러주시고 참가를 하시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소통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통방은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돈 받고 운영하는 거 아니고 전부 다 100% 무료 운영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제가 링크 드릴 거니까, 요즘에 텔레그램 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들어오셔갖고 여러가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저는 텔레그램 어플이 없는데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나요? 저도 입장 가능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텔레그램도 어플이 없어도 휴대폰 자체에 깔려있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내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 설치 안 되어 있다고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링크만 받아가시면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소통방 입장은 가능하고요. 요즘엔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재료가 안 나오면 주가가 반응을 안 해요. 전날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장이 열리기 전에도 7시, 8시부터 일어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가 나오겠구나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종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못하면 여러분들 단타로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이런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저는 웬만하면 종목을 일주일, 2주일 정도 끌고 가는 수익 매매가 아니고 그날 매매가 가능한, 쉽게 얘기하는 단타 종목들 위주로만 좀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종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은 재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러한 금액대 이탈 나오면 빠르게 그냥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혼자서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고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매수해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A라는 재료가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구나, 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입장 남겨주시고 저한테 초대 링크 받아 가신 다음에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가캠바이오 넘어와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오너 제약을 시작으로 해서 LCB97에 대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은요 꾸준하게 나올 거고, 내년 초에 임상 일상, 이건 LCB84죠. 여기에서 나오는 2,600억 가량의 추가 기술료 확보, 그 다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 그리고 당장 다음 달 11월에 있을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까지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좋은데, 주의할 점 딱 한 가지. 혹시라도 장중에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있는 음봉 캔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이런 캔들이 나왔을 경우엔 단기 고점의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10월 15일 어제였죠. 어제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던, 뭐 이때 매수를 했던 아니면 이전에 매수를 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점 신호가 발생을 해요. 수익 중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량을 던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량을 던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닉셀이 나옵니다. 너도 나도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뭐 당일날 단타했던 사람들, 뭐 주포 세력들, 수익 중이던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그냥 물량을 던지면서 패닉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음봉 캔들만 좀 조심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그냥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조정이 있잖아요. 이런 조정은 오히려 더 크게 가기 위해서 물량을 모으는 매집의 형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내용은 좀 여기까지만 해볼 건데요. 사실상 어제 신고가를 만들고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변동성은 없고요. 제가 보고 있던 리가켄바이오 투자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중간에 리가켄바이오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텔레그램방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입장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제 개인 번호 4253-6578번호 남겨주시고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